안녕하십니까. 지금 한국 PR기업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훈입니다. 20분 정도로 준비했는데 10분 정도에 딱 맞춰서 끊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신호찬 교수님한테 배웠고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다닌 회사가 커뮤니케이션즈 코리아 김경애 대표님 밑에서 PR 철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배님들께서 얼마나 고생을 하셔서 이 PR 산업의 기초를 만들었는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조금 그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려니 조금 약간 어색하기도 한데 발표 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에이전시는 어딘지 혹시 아시는지요? 지금 막 이런 환경들이 변하고 있는데 액센추어 인터랙티브라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제 기존 광고 회사가 가지고 있던 시장을 컨설팅 펌의 디지털 분야에서 무섭게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액센추어, 딜로이트, PwC, IBM 이런 4개의 회사들이 이미 10위권 내에 광고 시장 10위권 내에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WPP가 169억 달러의 이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액센추어 인터랙티브가 벌써 103억 달러, 그러니까 맹추격 중에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들이 가진 강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고객사들이 저희에게 광고를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주세요,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상에서는 우리 회사의 매출을 단기적으로 높여주십시오 했을 때 이 컨설팅 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데이터였습니다. 고객 데이터들을 오프라인 상에서 조사회사를 통해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 상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세분화된 고객 데이터를 되게 많이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경영 컨설팅 쪽에서 강자였던 맥킨지라던가 보스턴 컨설팅 이런 곳들은 아직 진입을 못했지만 기존 기술 관련해서 강점을 가지고 있던 컨설팅 펌들이 진출을 해 있고, 액센추어 같은 경우에는 6년간 지금 30개가 넘는 크리에이티브 광고 회사들을 막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상당히 위협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PR 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PR이 태어난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존의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마케팅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만 생각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중장기 관점에서 관계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PR이라는 것이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 마케팅 영역에서 소비자 중심, 그리고 보다 단기적인 것, 그리고 알리는 것에 포커스가 됐다면 PR 회사가 가진 장점은 소비자 이외의 이해관계자 관계 관리라던가 조금 더 중장기 차원에서의 이야기들, 그리고 위기관리, 프로텍션 차원에서는 광고회사나 마케팅 회사에서 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PR이 가진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변화도 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TV를 통해서 광고를 보고 옆 사람한테 입소문을 듣고 그러고 물건을 구매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러한 과정들이 모두 디지털 상에서 단시간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도 보고 기사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광고를 보다가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쌍방향 환경이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PR이 가진 강점은 기업이 거짓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PR이 계속 지향해왔던 진정성이라던가 고객 중심 사고 이런 것들이 디지털 상에서는 충분히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PR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언론의 역할이 너무 비중이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뀐 언론 환경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PR의 고유 의미를 확립하는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계가 허물어진 시대에서 이제 다양한 경쟁군들과 저희가 이런 추가 역량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진 강점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효과 측정 관련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기술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지금 가미가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PR도 지금 변화 중에 있습니다. PR을 도식화했을 때 기존의 미디어만 관리하던 것이 지금 기업 홍보실에서는 온라인 상에서의 영향력자 관리 이런 것들이 홍보실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업 보유 매체, 온드 미디어 활용 측면에서도 과거에 사보 이런 것들을 다루었지만 지금 뉴스룸을 중심으로 해서
자사의 CPR 관련 메시지들을 어떻게 확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지금 홍보 파트에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 반응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인데, 지금 PR에서 계속 좀 힘들어했던 효과 측정, 물론 중장기 차원에서의 효과 측정은 아직도 어떻게 해낼지가 과제이긴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해서는 데이터와 테크를 접목해서 저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상황을 토대로 이제 키워드별로 PR 산업이 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PR이 지향해왔던 진정성, 신뢰, 이런 DNA, 역지사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왔던 것이 무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발한 아이디어로 당장에 단기간에 클릭수를 유도하는 것은 디지털 에이전시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오뚜기 관련해서의 미담 스토리라던가 실체에 기반한 스토리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제품 판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도기라서 이런 정보가 너무 많아져서 쓰레기 같은 정보까지도 난립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좀 거르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 저희 관점에서의 그런 것들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뭐 디지털이나 마케팅의 강점은 이런 것들입니다. 유튜브에서 뭐 코카콜라 멘토스를 넣었더니 뭐 폭발을 하더라 하면 단기적으로 100만 구독자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것이 브랜딩이라던가 기업에 어떤 도움을 주느냐로 봤을 때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독거 노총각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자기가 가진 솔직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구독자 수들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온라인 상에서의 PR의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진정성이 더 중요한 이유는 기업에서도 지금 카페상에서의 고객 불만이라던가 이런 게 과거처럼 그 부정 글을 없애려고만 하지 않고 접촉을 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그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소비자 이외의 이해관계자 관계 관리. 그러니까 뭐 이슈 관리, 뭐 갈등 관리, PA, 명성 관리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업의 그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꼭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협의 이야기가 온라인상으로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문의는 PR 회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관리 부분은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디지털 에이전시에서도 이쪽에 시장이 좀 되기 때문에 노하우를 배우려고 아마 계속 노력하면서 영역을 노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헬스케어 쪽에서는 PR로 시작했지만 지금 PA 쪽으로 서비스가 확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의 평판 관리,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룸을 중심으로 해서 제품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삼성전자의 평판을 어떻게 강화해 갈 것인가, 이런 전략들은 PR 회사에서 수립을 하고 아마 실행까지 연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시장은 계속 강화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차원에서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데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제가 계속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약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는 데이터 확보, 그리고 이제 그 효과성 측정 관련해서 기술을 접목해서 방안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제공해왔던 위기관리 서비스를 앱에서 제공한다거나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동화한다거나 뭐 멜트워터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아예 제3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저희 협회 회원사들도 함샤우트, 앨리슨, 커뮤니크에서 각각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도 온라인상에서의 기업 평판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지금 그 IT, AI 기술을 접목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고, 한 12월 말 정도 되면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차원에서는 과거에 저희가 좀 관심이 없었던 매체 믹스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신문만 어느 정도 주로 다루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별로 노하우가 없었는데, 주제별, 업종별로 온라인상에서 이 패소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확산을 시켜야 담론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매체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계속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뭐 정부광고법 시행으로 언론진흥재단에서 공공 부분의 그
수익성이 크지 않았는데 10%를 또 가져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고 공공 쪽의 PR이 퀄리티가 저하되면서 PR업 전반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협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선배님들께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너한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고 업계 선배님들께서 지금 이제 척박한 환경에서 지난 30년간 토양을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컨설팅 펌들이 M&A를 통해서 이렇게 막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까 약간은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PR이 가진 진정성, 신뢰 이런 가치들이 디지털 공간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돼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PR인들이 조금 데이터라던가 기술, 새롭게 나타나는 매체에 대한 스터디, 원래 저희가 새로운 업종을 계속 스터디하는 역량은 충분히 몸에 배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즐기는 마음으로 우리 후배들이 도전을 한다면 지금 혼란스러운 이 영역 속에서 좋은 미래를 펼쳐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회원사들도 비딩에서는 경쟁이지만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조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